고요한 새벽, 평양 외곽의 한 비밀 훈련장.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가운데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건하고 몸짓은 오차 없이 정교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무용단 훈련장이 아닙니다. 북한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가장 아름답고도 오싹한 선전 도구, 바로 미녀 응원단의 비밀 기지입니다. 그들의 훈련은 혹독하고 비밀스러우며 그 뒤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응원단의 기원부터 시작해 이들이 어떻게 북한 정권의 교묘한 외교 수단이자 내부 결속의 도구로 활용되었는지, 그 20가지 정치적 목적을 다큐소설 형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선 그들의 춤과 노래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첫 번째, 북한의 아름다운 선전도구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한반도기를 흔들며 등장한 북한 응원단의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환한 미소, 그리고 칼날 같은 군무.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우호적인 이미지의 총체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그들을 마주했던 한 한국 취재 기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인형극을 보는 듯했습니다. 아름답지만 그 안에 인간의 감정은 없었죠.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고립된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절박한 시도 속에서 이 응원단은 그들에게 허용된 몇 안 되는 부드러운 외교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북한의 경직된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서방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심리전의 천병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감정 노동자였으며 북한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단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수많은 인민의 희생과 고통이 철저히 응폐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임무를 띠고 왔다. 우리의 춤과 노래가 조국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 한 응원단원의 다짐 속에는 그들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통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였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북한이 외부 세계에 던지는 첫인상이었기에 모든 순간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첫 만남은 전 세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핵무기와 미사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계산된 노력이었습니다. 응원단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엄격하게 관리되었으며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고, 이는 외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군무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선은 북한 사회의 통제와 규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동시에 그 체제 아래서 발현되는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김정일 시대의 시작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은 북한 응원단이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립된 북한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국제사회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 이 비밀 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김정일은 비서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세계가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김정일의 지시 아래 전국에서 선발된 재능 있는 젊은 여성들이 비밀리에 소집되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응원 동작을 배우는 것을 넘어 북한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외부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주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부 정보의 유입이 철저히 차단되었으며 오직 북한 당국이 원하는 메시지만을 전달하도록 세뇌되었습니다. 한 탈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같았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허용되지 않았죠. 오직 체제를 위한 도구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첫 등장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북한의 대외 전략에 있어 응원단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일률적이어야 했고 표정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이었지만 조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습니다.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말을 매일 들었죠. 이처럼 응원단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뽐내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사상 교육과 훈련을 통해 북한 체제의 선봉에 서는 인력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들의 훈련 과정은 마치 군사 훈련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와 통일성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응원단원들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심을 내면하게 되었고, 외부 세계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북한 체제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김정은 시대의 활용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은 김정은 정권의 이미지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비난에 직면했던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응원단은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포장되어 나타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정상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한반도의 긴장을 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고 제재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 정권의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응원단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여기에 왔다. 우리의 응원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경직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평창에서 우리는 북녘 동포들을 만났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고 우리는 같은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 응원단원의 일기에 쓰인 듯한 글귀는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일말의 진심이 담긴 기대감과 희망을 표현하려는 노력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주입된 평화와 화해의 프레임 속에서 개인의 생각은 철저히 통제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응원단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이 어떻게 이들을 선발하고 훈련시켰는지, 그리고 이들의 방안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방남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참여를 넘어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에 보내는 은밀한 메시지이자 북한을 둘러싼 복잡한 외교적 역학 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남북 관계의 척도입니다. 응원단 파견은 남북 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상징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는 그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그들은 마치 화해의 전령사처럼 등장했습니다. 이는 응원단이 단순한 스포츠 응원단이 아니라 남북 당국 간의 미묘한 기류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존재 유무와 활동의 규모는 남북 대화의 온도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남북 관계가 비교적 좋았을 때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응원단은 2010년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많은 이들은 남북 관계의 해빙을 기대했습니다. 한남한 주민은 길에서 응원단을 보고는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네요. 이젠 정말 평화가 오려나 봐요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도는 북한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관계 조절 수단이었을 뿐 진정한 상호 소통의 증거는 아니었다는 비판도 큽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남녘 동포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속삭이듯 말하는 응원단원의 대화는 그들의 파견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화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혹은 그들에게 주입된 교육의 결과였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응원단의 메시지는 늘 조심스럽게 짜여졌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남한 사회는 이들을 통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려 했지만 북한은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다섯째, 내부 결속 강화입니다. 응원단 활동은 북한 내부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부에 나가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졌으며 선발 과정부터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했습니다. 응원단원들은 귀국 후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그들의 활약상은 북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인민은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김씨 일가의 지도력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열악한 경제 상황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외부의 적대 세력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사상적 무장을 강화하는데 응원단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한 북한 사회학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원단은 북한 체제의 선전탑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내부 인민들에게는 체제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동무들이 얼마나 반가워할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 안에서 성장한 인민의 자랑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굳건히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겠다. 귀국을 앞두고 동료 응원단원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는 해외 방문 경험이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체제에 대한 충성심 강화로 직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화는 북한 당국이 응원단을 통해 의도한 내부 결속 강화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응원단원들의 선발 과정은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와 충성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출신 성분과 가문 배경이 철저히 검토되었으며 사상적으로도 완벽해야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와 언론 보도는 응원단원들을 단순한 예술인으로 넘어선 체제의 우상으로 만들었고, 이는 다른 주민들에게 모범적인 삶의 표본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째, 체제 선전의 천병입니다. 응원단은 외부 세계에 북한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통일된 동작,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정교한 퍼포먼스는 북한의 사회주의 예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독창적인지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북한 예술의 특징인 집단주의와 완벽주의가 강조되었고, 이는 응원단의 공연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동작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수백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오차 없이 재현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완벽주의가 개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상교육의 성공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일례로 한 응원단 리더는 동료들에게 우리의 공연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알리는 성스러운 예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강국의 문화적 역량이며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원 공연을 마친 후 리더가 단원들에게 격려하는 대화는 응원단이 단순히 스포츠 응원을 넘어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예술 활동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예술의 집단주의적 특성은 응원단의 퍼포먼스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대형과 완벽한 호흡은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북한 체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하나의 코리아 메시지입니다. 응원단은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며 통일의 염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북이 같은 민족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남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감성적인 접근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노선과 일맥상통하며 남한 내의 통일 지향 여론을 자극하고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응원단원은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힘내라. 하나의 코리아. 이는 흡수 통일이 아닌 연방제, 통일을 위한 간접적인 여론 조성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응원단의 메시지는 분열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방안을 옹호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봐라. 우리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것은 부당하다. 하루빨리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남한 관중들을 보며 응원단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입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화는 북한이 응원단을 통해 남한 사회에 보내고자 했던 통합 메시지의 기저에 깔린 이념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응원단이 외치는 우리 민족끼리는 단순히 민족애를 넘어 북한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통일 메시지는 남한 사회의 통일 염원을 자극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메시지 조작은 응원단이 단순한 문화사절단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선전 부대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덟째, 체육외교의 도구입니다. 응원단은 스포츠 이벤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북한의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스포츠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는 매개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접점을 만들고 긴장 완화를 모색했습니다. 응원단을 통해 스포츠의 순수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던지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외교관들이 할 수 없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하며 북한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한 국제 스포츠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스포츠를 소프트 파워의 일환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응원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죠. 마치 잘 훈련된 외교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 되기 위함이다. 우리의 모습이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리라 믿는다. 응원단 부단장이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하는 대화는 응원단이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유화적 태도를 표명하는 스포츠 외교의 천병 역할을 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메시지 뒤에는 북한 정권의 고도로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스포츠 외교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응원단은 이 통로를 통해 북한의 강경한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을 희석시키려는 정교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발한 활동은 북한이 국제적인 규범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면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홉째, 문화 외교의 최전선입니다. 응원단은 예술 공연과 응원 활동을 통해 북한의 예술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악기 연주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해외 공연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북한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국가적인 쇼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아름다움 뒤에는 체제 선전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 문화 평론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결국 체제 찬양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비극적입니다.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이 아닌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예술의 단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고 감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주의 예술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는 예술로서 조국을 빛낸 것이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응원단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들이 예술 활동을 단순한 미적 추구가 아닌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독자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북한의 문화 외교가 예술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서방 문화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응원단은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 속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북한 체제의 사상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문화적 전투의 최전선이었습니다. 10번째, 지도자의 위대함 선전입니다. 응원단의 존재 자체가 김씨 일가의 지도력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응원단은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심 아래 육성된 선물과 같은 존재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활동은 곧 최고, 지도자의 현명한 영도력 덕분이라는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응원단의 해외 활동 성과가 지도자의 업적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곧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북한 관료는 방송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 속에 우리 응원단은 세계 만방의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인민, 사랑과 애민 정신의 상징으로 응원단이 활용된 것입니다. 이로써 응원단의 성공은 곧 지도자의 위대함과 직결되는 신화적 서사로 각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뜨거운 사랑 덕분이다. 그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숙소에서 응원단원들이 모여 진행하는 자아비판 및 충성심, 고취 대화는 응원단 활동의 모든 영광이 최고, 지도자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북한 체제의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대화는 북한 정권이 응원단을 통해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철시켰는지를 증명합니다. 응원단원 한 명 한 명은 최고, 지도자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여겨졌으며 이는 그들이 더욱 충성심을 발휘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의 자애로움과 능력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응원단의 성공은 곧 지도자의 위대함과 연결되는 하나의 서사로 꾸며져 북한 사회의 단결을 도모하고 체제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11번째, 인민 대표입니다. 응원단은 북한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응원단을 위대한 조선 인민의 모습이라고 묘사하며 그들의 활약이 곧 북한 인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현명한 지도로 창조된 불굴의 인민정신이 응원단을 통해 세계 만방에 떨쳐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응원단의 등장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민족적 경사로 선전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에는 북한 인민이 행복하고 단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인민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 아래 인민들이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움직이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한 북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 강연에서 응원단은 우리 인민의 얼굴이다.
그들의 미소는 곧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선전이다. 이들의 활약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고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짐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선전은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응원단원들은 철저히 선발된 소수의 엘리트였으며 일반 인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주로 명문예술대학이나 체육대학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어 특별 관리를 받았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와 해외 식료품 등 일반 주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질적 혜택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 뒤에는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많은 북한 인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소수의 특권층과 대비되는 대다수의 인민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응원단의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증언합니다. 제가 아는 응원단 출신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에 다녀온 후에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가족에게 속삭이더군요. 밖에서는 행복한 척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어. 우리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인형이었을 뿐이야. 밤마다 몰래 울었어라고요. 그녀의 눈빛은 그때까지 제가 알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이 증언은 응원단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고통과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인민의 대표라는 명분 아래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그들의 고뇌는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12번째, 체제 우월성 과시입니다. 응원단의 정교하고 통일된 모습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 전체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제인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응원단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 군무와 동일한 표정으로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였는데 이는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북한의 집단주의 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이들의 퍼포먼스는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방 사회의 혼란스러움과 대비되는 북한의 질서와 통제를 강조하며 이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강대함을 선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한 미국 정치학자는 평창 올림픽 당시 응원단의 공연을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의 퍼포먼스는 질서와 통제라는 북한 체제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마치 잘 훈련된 로봇처럼 움직이며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완벽한 조화를 우선시합니다. 이는 서방 세계의 혼돈에 대비되는 안정을 선전하는 것이며 외부 세계의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입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모습은 북한 체제가 얼마나 강제적이고 전체주의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완벽한 군무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부 세계에 자국의 체제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서방 세계에 대한 무언의 압박 메시지로도 작용했습니다. 13번째, 대중의 시선 교란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나 경제난 등 부정적인 이슈를 응원단의 긍정적 이미지로 희석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만성적인 경제난을 비판할 때 북한은 응원단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통해 이러한 비판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UN 보고서나 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북한은 응원단을 전면에 내세워 우리는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응원단의 밝은 미소는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허상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응원하는 모습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경기대회 당시 북한 응원단이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적 인식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평화 프레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인권 탄압과 같은 어두운 현실에서 돌리려는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국제인권운동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현실은 참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군 줄이는 아이들, 강제 노동응원단은 북한의 잔혹함을 가리는 가면일 뿐이며 국제사회가 그들의 미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북한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환상으로 쓰디쓴 현실을 가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고, 응원단의 활동은 일시적인 이미지 세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결코 미소만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4번째, 국제적 호감도 증진입니다. 응원단의 밝고 젊은 이미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호감을 얻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서구권 언론들은 북한 응원단의 미모와 퍼포먼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미녀 응원단, 얼어붙은 남북 관계 녹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고, CNN 등 주요 언론에서도 이들의 활약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악의 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좀 더 친근하고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던 시기에 응원단을 파견하여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외교적 시도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북한이라는 미지의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폐쇄적인 독재 국가가 아닌 평화를 사랑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국가로 포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 한 외신 기자는 취재 후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 뭔가 다른 북한의 모습이었지. 우리가 알던 북한과는 다르게 좀 더 인간적이고 활기찬 면모를 엿볼 수 있었어. 이는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북한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감도 증진 노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진정한 호감은 진정성 있는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15번째, 미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응원단을 활용한 외교적 신호였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 올림픽은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 응원단은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했습니다. 북한은 응원단을 통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며 대화 의지를 표명했고, 그 이후 응원단의 파견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강경 일변도라는 북한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협상의 여지를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응원단은 북한이 단순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의 당근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경색된 북미 관계의 유연성을 불어넣으려는 의도였으며, 이는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한 미국 외교관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의 등장은 이전과 다른 유화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주시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이들의 움직임은 북한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대화 채널을 모색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응원단의 활동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북한에 계산된 외교 전술의 일부였습니다. 16번째, 한국 사회 여론 조작입니다. 응원단의 활동은 한국 내에서 친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분단된 현실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우호적인 시각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응원단이 보여주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한국 사회 내 일부 계층의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은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한국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이들의 미소와 순수한 응원 메시지는 북한 체제의 부정적인 면모를 가리고 남북 간의 동질감을 강조하여 한국 사회의 대북 인식에 미묘한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한 정치 평론가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남한 사회의 감성을 자극하여 대북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교묘한 전략의 일부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북한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남한 내부의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심리전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며 이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17번째,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입니다. 응원단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물꼬를 트는데 기여한 역할도 했습니다. 스포츠라는 비정치적인 공간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웃고 응원하는 모습은 분단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응원단의 등장은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북한 응원단은 남북 합동 응원을 펼치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때 남북 주민들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이례적인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부적으로 평화와 화해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과도 부합했습니다.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고 응원단이 합동 응원을 펼치는 모습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연출하여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남한 시민은 당시 응원단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응원단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날이 오겠죠. 저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통일 논의를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스포츠를 통한 문화 외교를 통해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으며 이는 일시적이나마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8번째, 평화 메시지 전달입니다. 응원단은 스포츠 무대에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할 때 북한 응원단의 환호는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그들은 하나된 한반도를 연출했습니다. 응원단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몸짓은 북한의 이미지를 전쟁과 위협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메시지 뒤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가려져 있었고 응원단의 활동은 일시적인 평화 분위기 조성에 그쳤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력 시위가 아닌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평화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핵, 무기 개발의 이중성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응원단은 평화의 대사 역할을 했지만
그 메시지가 북한의 진짜 의도와 얼마나 부합했는지는 의문이다. 일시적인 화해 분위기 조성에 그치고 핵 개발은 계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응원단은 북한의 대외 전략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평화의 제스처 이면에 감춰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9번째, 예술을 통한 정치입니다. 응원단의 퍼포먼스는 예술과 정치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춤, 노래, 그리고 의상 하나하나에는 북한 체제의 이념과 사상이 녹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군무는 집단주의를, 밝은 표정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통일된 복장은 단결심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예술이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예술은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체제 선전에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응원단의 공연 역시 그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이들의 예술은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것이었으며 단 한순간의 즉흥성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감성에 호소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였고 북한은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한 러시아 평론가는 북한 응원단의 예술은 그 자체로 정치 선전물이다.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강력한 이념이 섬뜩할 정도이며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예술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들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인간적인 고뇌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아름다운 가면 뒤에 감춰진 엄격한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응원단이 노래를 부르며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 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보다는 체제의 요구에 더 충실해야 했고 그들의 예술은 오직 지도자와 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번째, 정치적 쇼맨십입니다. 응원단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들의 등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움직임은 북한 당국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었으며 정해진 대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한 탈북자는 응원단 훈련 과정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응원단원들은 합숙 기간 내내 사상 교육과 행동 지침을 끊임없이 주입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유지하고 오직 체제가 원하는 메시지만을 전달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마치 로봇처럼요. 모든 발언과 행동은 미리 검열되고 지시된 대로 이뤄졌습니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완벽한 한 편의 드라마였고 이 드라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서방 정보기관 관계자는 냉철하게 단언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움직이는 대규모 선전 포스터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실제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북한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짜 이미지이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조작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평양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철저히 통제된 연출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과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다시 평양 외곽의 훈련장을 감쌉니다. 오늘도 응원단원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은 오늘도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 그들은 단순한 미녀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가장 교묘하고도 오싹한 정치적 천병이자 세계를 향해 던지는 아름다운 위협입니다. 그들의 다음 등장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침묵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움직임 하나하나, 연습실의 메아리 속에 숨겨진 땀방울과 눈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며 지도자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거대한 정치적 서사에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연출 속에 감춰진 진짜 얼굴은 과연 언제쯤 드러날까요? 그 질문은 마치 깊은 밤바다의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환상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 그것이야말로 북한 응원단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진실은 과연 언제쯤 빛을 보게 될까요? 그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연극의 마지막 막처럼 우리는 북한 응원단이 남긴 수많은 질문들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